음, 네, 잘 들어왔나요? 한번 이름부터 불러볼게요. 들어왔으면 네라고 보내주세요. 말을 해주세요. 주리, 네, 건이, 뜨무, 한국반 친구들이 많구나.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시작을 빨리 해보자고요. 모의고사를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고,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보자고. 일단 모의고사는 고등학생 거죠? 고등학생 거니까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도 않고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공부하지도 않고서 이제 막 시험을 보는 거는 조금 무모한 짓이죠. 예를 들어 나 미적분 또 모르는데 미적분 시험을 보래. 모의고사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데 모의고사를 80분 안에 막 풀으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이 모의고사가 도대체 어떠한 유형으로 나오느냐, 모의고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느냐,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 고등학교 대비겠죠? 또 해볼 거고, 이 모의고사를 풀면은 고등학교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영어가 전반적으로 뭐랄까 영어를 보는 시각이 넓어진다고 할까? 모의고사의 지문들 중에서 되게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게 아니라 다 어, 네. 하고 있었는데. 빨리 들어갑시다. 아, 그랬구나. 이름 알려줄래요? 채화. 채화 안 들었는지 알아. 이름, 보원이. 보원이 키가 많이 컸네요. 이름, 하은호. 그래서 뭐 하고 있었냐면, 이 수업을 도대체 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는지, 이 수업의 목표는 뭔지 다시 말해보자면 일단 모의고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시험인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그거를 좀 찍먹해본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공부를 하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내용이, 이 글의 지문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중학교에서 뭐 어디 놀러 갔다, 거기에 뭐가 있었다,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니까, 너무 방학 때도 내가 시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를 한번 배워놓으면은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방학이잖아요. 이제 다들 방학 때 뭘 할 건지, 공부뿐만 아니라 뭘 할 건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즉 너무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 또 삶의 의미를 조금 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내 꿈은 영어랑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가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어. 나 너무 하기 싫어. 이러면 서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 마인드를 조금
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 때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 이 자아나 가치관이 확립되고, 그게 내 진로를 찾는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커서 싫어하는 일 할 거예요? 그거 평생 해야 되는 일인데? 아니잖아요. 공부도 좋아하는 공부를 해야 재밌는 거니까 공부하기 전에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 공부법. 이제 아직 중학생분들이 많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단어가 진짜 거의 한 뭐 4배 정도는 더 많아지거든요. 더 많아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단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 연계 암기예요.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face라고 하면은 명사의 의미로는 얼굴이라는 의미도 있고 동사 의미로는 이제 마주하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외울 때 이 단어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함께 외워주면은 이게 기억에 더 잘 남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따가 말해줄 거지만 모의고사 공부할 때도 단어들, 유의어, 반의어,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 의미가 반대인 단어들, 그리고 그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들, 이 세 가지를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succeed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succeed는 이 동사의 의미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공하다, 길을 잇다. 예전에는 이제 내가 뭐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자손을 번식하면, 즉, 내 길을 이으면, 나 성공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succeed는 첫 번째로 성공하다, 길을 잇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연계해서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을 한번 가봅시다. 이 성공하다에서 파생된 명사는 이제 success, 성공이라는 success가 되고, 길을 잇다, 계승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는 succession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똑같은 동사에서 다른 뜻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몰랐으면 헷갈리겠죠, 당연히. 근데 이 뜻을 알고 어떤 뜻으로 어떻게 파생되는지를 아니까 succeed가 기억이 나면은 이 나머지 단어들도 다 뒤따라서 기억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기 암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려면은 노력을 해야겠죠. 그 영어 사전에 들어가서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형광펜을 치시던가 아니면 조그마한 수첩에다가 이렇게 쇽쇽쇽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보던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꼭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모든 공부에 있어서 그래요. 내가 답지 보고 수학을 문제 풀어봤는데 이거 이해하는 것 같아. 다시 풀어보니까 틀렸어요.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영어도 그래요. 이 단어 아는 것 같은데 좀 헷갈리네. 이거 그냥 넘어가면은 이제 시험에서 나오면 이 단어 뭐였지? 이렇게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영어도 이 한국어 뜻을 지어놓고 무작위 순서대로 내가 아는 단어들 영어로 쭉 쓴 다음에 거기 한국어로 쭉 써보고 그 다음 영어 지워본 다음에 다시 영어로 쭉 써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내가 진짜 이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모르면 당연히 반복해서 암기하셔야겠고요. 음, 그럼 이제 넘어가서 아이고, 모의고사에 대해서 한번 모의고사는 총
45문항이었나?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앞에 1번에서부터 17번까지는 듣기 평가예요, 듣기 평가. 그래서 지금은 듣기 평가까지는 안 할 거지만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우리가 배운 요 지문들 선지를 제가 바꿔가지고 듣기 평가와 함께 풀어볼 거니까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18번부터는 이제 듣기 평가가 아니라 읽는 거예요. reading. 그래서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랄까 노하우가 다 다르겠죠. 일단 오늘 처음 풀어볼 문제는 글의 목적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들 책 펴셨나요? 펴봅시다. 지금 내가 모의고사를 처음 보는데 그 한 번에 딱 푸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 지문 할 거다 하면 한 지문에 5분씩 해서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고 오지 마세요. 18번 한번 지금 제가 5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볼까요? 5분 너무 기나? 나 풀었나 보네. 다 몇 번인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 풀었나? 답은 당연하게 또 5번이었습니다. 왜 5번이었는지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쉬운 문장 해석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뒤에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그 지문들을 좀 더 꼼꼼하게 보기 위한 밑거름을 다진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는 항상 겸손하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공부하면서 뭐를 같이 배울 거냐면 내신, 중고등학교 내신에 나오는 이 문법들도 같이 배울 거예요. 왜?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문법들도 같이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문법 용어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문법들은 똑같은 게 계속 나오거든요. 뭐 투부정사나 뭐 분사나 똑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모르는 게 하나 나오면 꼭 정리하고 가셔야지 뒤에서 아 이거 뭐였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해석하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영어로 읽어보기만 할게요. To whom it may concern. 걱정할지도 모르는 누구에게. To, from. 이거는 이제 누군가한테 편지 같은 걸 보낸 거죠. 그리고 보통 편지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 글의 목적을 찾으라고 했겠죠. 해석을 먼저 해봅시다. I am writing to express my deep concerns about the recent change made by Pittsburgh train station. 나는 현재 그 피츠버그 트레인역에 의해 만들어진 최근의 변화에 대한 깊은 걱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편지를 왜 쓰는지, 어떠한 변화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걱정을 해소해달라고 하겠죠? The station had a traditional ticket office with a step before, but these have been replaced by the ticket vending machine. 이 역은 피츠버그 트레인 역이겠죠? 이 역에는 전통적인 티켓 오피스가 있었대요. 스태프가 있는 이전엔. 하지만 이러한 것들, 요 전통적인 티켓 오피스겠죠? 이거는 티켓 밴딩 머신으로 대체가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원래는 사람이 있는 직원이 있는 오피스가 있었는데 티켓 파는 매표소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뭐 키오스크 같은 기계로 바뀐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However, individuals who are unfamiliar with these machines are now experiencing difficulty accessing the railway service. 그러나 이러한 기계에 친숙하지 않은 개개인들은 현재 요 도로 서비스를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키오스크 사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노인분들도 있고, 애기들도 너무 높아서 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만 봐도, 여기까지만 읽어도 솔직히 이제 5번인 거를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이었으면요, 지금 이게 듣기 평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평가가 이게 넘어가는 그 한 5초, 8초, 10초 그 사이에 푸시는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뜻이죠. 근데도 공부할 때는 막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읽었지? Since these individuals heavily relied on the staff assistance to be able to travel, they are in great need of ticket office with staff in the station. 이러한 개개인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개개인들이겠죠? 그런 개개인들이 매우 크게 이 스태프, 이동할 수 있는 스태프들의 도움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들은 역 안에 있는 스태프가 있는 티켓 오피스를 매우 필요로 합니다. Therefore, I am urging you to consider reopening the ticket office. 이게 이 사람이 글을 쓴 목적이겠네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이 티켓 오피스를 재오픈하는 걸 고려하길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람 있는 트레디셔널한 티켓 오피스를 만들어라는 거죠. With the staff back in their positions, many people would regain access to railway service. 그들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온 요 스태프들과 함께라면 많은 사람들은 이 도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겠죠? 다시 얻을 수 있겠습니다. I look forward to your prompt attention to this matter and a positive resolution. 저는 look forward to는 기대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즉각적인 요 관심,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음의 진심을 담아 이 사라 로버츠라는 사람이 보냈네요. 그럼 가볼까요? 1번. 승차권 발매기 수리를 의뢰하는 건 아니었죠. 기차표 단체 예매 아니었고요. 출발 시간 지연 아니었고요. 친절한 도움에 감사 아니었죠. 기차 유인 매표소 재운영 리오픈. 유인은 인간이 있는 위드 스태프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요 밴딩 머신, 기계 사용, 사람이 없는 무인 기계 사용을 어려워하니까 원래 스태프가 있는 유인 트레디셔널한 매표소로 매표소를 다시 열어주라는 게 이 사람의 요구였죠. 그리고 그게 이 사람 걱정이었고요. 18번에 어려운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이 조금 생소한 표현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그걸 봐봅시다, 한번. 그걸 보기 전에 일단 다들 관계 대명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중학교에도 맨날 나오고 고등학교에도 맨날 나오는 관계 대명사. 고등학생이 되면 외부 지문으로 이런 모의고사가 나와요. 근데 이런 쉬운 건 안 나오겠지만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의고사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글에 사용된 중요한 단어들은 어떠한 것이고, 중요한 문법적인 개념은 무엇이고, 그런 걸 다 체크해 봐야겠죠? 근데 그런 걸 일일이 선생님들이 체크해 주려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문법 이거 쓰였네? 그리고 해석 이렇게 하면 돼. 이거밖에 못 알려주거든요. 왜냐면 진도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공부가 그러하듯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 잘 준비해 가면 스스로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관계대명사 먼저 한번 가봅시다. 관계대명사는 관계사의 한 종류인데요. 관계사라는 건 관계가 있는 단어나 절을 이어주는 애들을 관계사라고 해요. 이런 관계대명사는 관계가 있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이어주는 걸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대신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주어를 대신하면 주격, 목적어를 대신하면 목적격, 소유격을 대신하면 소유격. 그래서 한번 어떨 때 이 관계대명사를 쓰는지 볼까요? 예를 들어 두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I saw a girl lives in next door. 나는 한 소녀를 봤고 한 소녀는 옆집에 산다. 그럼 지금 뭐가 겹쳐요?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이 두 문장에 이 한 소녀가 겹치죠. 한 소녀라는 관계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대명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관계 있는 거를 대신해서 하나로 합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어걸 주어 자리에 있는 어걸을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로 대신해서 한 문장으로 바꾸면 I saw a girl who lives in next door 이라는 되게 간편한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문장과 관련된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선행사의 자리가 원래는 주어 자리였다. 라는 게 특징이에요. 주어 자리였는데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대신했기 때문에 주어가 없겠죠? 근데 실제로는 없는 게 아니라 얘가 대신했다는 거. 또 뒤에 주어가 없다. 그럼 앞에 있는 이 선행사가 주어 자리에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절의 주어가 선행사였기 때문에 스위치,
수일치가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수일치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이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를 수일치라고 해요. 예를 들어 I가 오면 뒤에 비동사로는 am이 와야 되죠. they가 오면 or이 와야 돼요. 똑같은 비동사 이다, 있다의 의미를 가진 똑같은 비동사인데 왜 달라지냐? 주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I는 나, 한 명, 1인칭이고 they는 나가 아닌 제3자들, 3인칭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일치, 주어가 단수냐, 하나냐, 두 개 이상이냐, 혹은 내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 동사들의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 게 수일치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의 주어가 선행사였기 때문에 수일치를 요 선행사에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요 선행사는 소녀 한 명이죠. 어가 붙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s가 붙은 겁니다. s가 왜 붙었느냐 하면은 3인칭 현재 단수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뒤에 뭐 s를 붙입니다. 동사 뒤에 s를. 아, 뭐야, 이런 거 너무 쓸데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문법 막 그러는 거겠죠?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애를 대신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 것이겠죠. 그래서 또 예시를 다 보자면, I saw a girl, I met a girl last night. 나는 한 소녀를 보았고, 나는 한 소녀를 어젯밤에 만났다. 여기도 소녀가 겹치네. 그럼 목적어 자리에 있는 어거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대신해서 I saw a girl whom I met last night. 이런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겠죠. 영어 문법은 왜 사용되느냐면은 모든 게 단축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 분사, 구문 혹은 뭐 투부정사 이런 것도 다 길게 말하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 문법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어 문법 배울 때도 영어 문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둘 다 특징이 뒤에 뭔가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대명사들은 선행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나머지는 이제 which나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사람이면 who도 쓸 수 있지만 whom을 많이 씁니다. who, whom. 나머지는 which나 that. 그래서 처음에는 이 관계대명사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고 개념도 어렵고. 근데 이거 배워 놓으면 진짜 계속 나와요. 중학교 내신에서도 나오고, 고등학교에서도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토익에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국을 뜨거나 아니면은 뭐 영어 공부 말고 다른 일을 할 거 아니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 선행사가 누구의 소유냐를 알려주는 관계대명사이고 이거는 그냥 whose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whose가 나오면 이게 이 선행사 거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I saw a girl whose name is 지민. 나는 이름이 지민인 소녀를 보았다. 이 지민의 이름이 뭐라고 해야지? 여자의 이름이 지민인 것이죠. 하여튼 주인과 소유당한 친구와 소유하는 친구의 관계에 있을 때 그걸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말했느냐. 18번에 이게 쓰였으니까 제가 말을 했겠죠. 한번 첫 번째 문장 볼까요? I'm writing to express my deep concerns about the recent change made by Pittsburgh train station. 한 문장에는 뭐 접속사, 주어 동사를 접속시켜주는 접속사가 없으면 주어 동사는 하나인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made라는 뭐 동사인지 뭔지 헷갈리는 친구가 나왔죠. 지금 앞에 I'm writing to, 난 쓰는 중이다. 동사가 나왔는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관계가 있는 애들을 접속시켜주는 관계사가 숨어 있거나 아니면 관계가 없어도 절과 절을 이어준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겠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아까 그 관계대명사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비동사와 함께 쓰일 때 그리고 목적형 관계대명사가 쓰일 때 얘네들을 생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략하면 I saw a girl I met last night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왜 비동사와 함께 생략이 가능하느냐? 그거는 바로 비동사가 함께 왔을 때 얘네들을 생략해버리면 이 친구가 남은 친구가 분사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들 수가 있겠죠. 분사는 무엇이냐? 분사도 이제 뒤에서 또 어차피 나올 거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이 분사는 동사, 행동, 동작이라는 동사가 자기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형용사처럼 쓰이는 걸 분사라고 해요. 그래서 분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건 바로 이 뜻, 의미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현재 분사라고 불리는 이 ing 형태의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이고 과거 분사는 그것과 반대로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능동이 무엇이냐면 뭔가를 할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 혹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근데 이 수동은 그것의 반대겠죠.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없어서 뭔가 행위를 당하거나 어떠한 상태가 되거나 그럴 때 수동 적이다라고 표현하고 그럴 때는 이제 과거 분사를 쓰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설명만 하면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시를 봅시다. amaze 하면은 놀라게 하다 혹은 놀라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그것을 이제 분사 형태로 만들면 각각이 어떤 뜻이 되느냐? ing 분사 amazing으로 바꾸면 놀라게 하는, 즉 놀라운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아시나요? 스파이더맨이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거죠. 왜? 놀랍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amazed가 오면은 내가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놀라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즉 놀라게 할 능력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ng 분사냐 pp 분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걸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이 분사를 아까 왜 말했냐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랑을 생략해버리면 이게 분사처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He read a book which was published last year. 그는 작년에 발행된 책 하나를 읽었다. 뒤에 문제를 보니까 발행됐다. 뭐가 발행됐는지 주어가 안 나와 있네. 발행된 주체. 근데 책이 발행됐겠죠? 그러니까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고 그 뒤에 비동사가 나왔네. 이때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한번 생략을 해볼까요? 생략을 해보면 He read a book published last year. 작년에 발행된 책.
발행되니라고 해석이 되네요. 아까 분사가 뭐라 그랬어요? publish, 발행하다. 라는 이 동사를 ing 형태나 pp 형태로 바꿔가지고 형용사로 만드는 거를 분사라고 했잖아요. 그 형용사가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분사를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 모든 거를 합해서 제가 이런 장황 설명을 왜 했냐면 이 메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앞에 동사가 있는데 왜 또 동사처럼 보이는 게 나왔느냐? 라고 했었잖아요. 그건 바로 요 앞에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I am writing to express my deep concerns about the recent change. 두 번째 문장은 The recent change was made by Pittsburgh train station. 근데 the recent change가 겹치니까 주어 자리에 있는 I를 주격 관계대명사를 대신해서 샬라샬라 which was made by 여기.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생략이 된 거예요. 생략이 돼서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과거 분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화. 원래 make는 만들다라는 동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사로 바꾸려면 making 혹은 made로 바꿀 수 있겠죠. making은 내가 만들 능력이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made는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이 변화가 만든 거예요? 변화가 만들어진 거죠? 이 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만들어진 거니까 made가 온 겁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복습하다 보면은 그래도 언젠간 이해할 거니까 너무 많은 걸 바라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뭐 주어, 동사 그런 단어들도 조금 생소하시죠? 그럼 그것도 좀 보고 가야겠네. 그걸 먼저 보고 갔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 영어를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영어 글을 잘 읽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시험 때문이든 아니면 뭐 내 인생 때문이든 이 영어 글, 영어 지문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문장들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문법을 배우려면 이 단어들의 이름, 그리고 이 문장 성분, 이 자리들의 명칭을 알아야지 어떻게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문법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봐봅시다. 일단 품사라는 거는 이 단어들, 문장에 이른 단어들을 의미나 역할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명사는 이 명하면 아시죠? 모든 거의 이름이나 명칭을 명사라고 하고 그중 대명사는 이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 저것, 그것, 그녀, 그들 등등이 있겠죠? 그다음 동사는 말 그대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말하다, 듣다 이렇게. 그중 조동사는 조력하는 거, 동사를 조력하는. 예를 들어 I can play piano 라고 하면은 주된 의미를 가진 동사는 play죠. 피아노를 연주한다. 근데 여기에 can이 붙었네. can은 어떤 의미를 뜻해요? 뭐뭐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음을 뜻하죠. 그래서 이 can이라는 동사가 play라는 주요한 의미를 가진 동사를 조력해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조동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동사에는 뭐 can,
may, should, have to, need to 등등 뭐 많은 종류가 있겠죠? 형용사는 영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beautiful girl, 걸이라는 명사를 beautifully 꾸며주듯이 형용사 헷갈리는 이 부사는 형용사와 꾸며주는 대상이 완전히 반대예요.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부차적으로 수식해줍니다. 형용사, 불사 둘 다 뭔가를 꾸며주는 말이긴 한데 꾸며주는 대상이 그냥 다른 거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모든 걸 그냥 부차적으로 꾸며주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막 너무 진도를 빠르게 나간 것 같은데 요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도 다 보고 갑시다. 전치사는 영어로 preposition, 앞전 위치 치예요. 명사 앞에 붙어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말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on the board 하면은 명사 앞에 쓰인 on이 전치사겠죠. in the park 하면 park라는 명사 앞에 쓰인 in이 전치사겠고요. 그래서 in, on, about, of 등등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와 함께 수식어 역할을 하는 친구들 전치사라고 하고요. 그거랑 헷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접속사는 이름 그대로 그냥 두 문장이나 낱말을 이어주는, 접속시켜주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접속사로는 and가 있겠죠. A and B 혹은 A or B 이런 거 말고도 문장을 이어주는 뭐 but, however, thus 등등 주어 동사와 함께 쓰이는 아이가 접속사입니다.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쓰이고 접속사는 주어 동사와 함께 쓰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각각의 역할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니까 단어들을 구분해 놓은 거죠. 왜 구분해 놔야지 이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이 이 문장의 어느 자리에 가느냐 그 문장 성분들도 한번 봐봅시다. 일단 주어 자리는 행위를 하는 주체 자리를 주어 자리라고 하고, 뭐, 인강이나 뭐 선생님들은 S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서브젝트의 앞글자를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she plays piano라고 하면 피아노를 연주한다. 연주하는 주체, 그녀죠. 주어는 뭐 도치가 되지 않은 이상 거의 항상 문장 맨 앞에 온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주어 자리는 대부분 명사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당연히 동사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갈 거고 주어, 주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겠죠. 그다음 목적어. 목적어랑 보어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무엇과 관계 있느냐를 보시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목적어는 동사와 관련된 일이에요. 이 동작, 행위의 대상 자리가 목적어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she plays piano면 그녀는 연주한다. 무엇을 연주하는지 동사와 관련돼 있죠. 그럼 얘는 목적어인 거예요. She ate apple. 그녀는 사과를 먹는다. 먹는다. 무엇을 먹는지 사과를 먹는 거죠. 동사와 관련돼 있으면 apple이 온 자리는 목적어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거랑 다른 이 보어. She's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다. 일단 보어는 보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충하느냐에 따라서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를 나타내는데 주격 보어는 당연히 주어를 보충하는 거, 목적 보어는 당연히 목적어를 보충하는 거겠죠. 이 보어도 동사 뒤에 오기 때문에 목적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목적어는 동작과 관련돼 있고 보어는 누구를 보충하느냐에 따라 주어와
얘도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 목적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시면 이게 목적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판별해야 되는 이유는 각각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가 있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쉬운 예문 봐볼게요. He is nice. 그는 착하다. 착하다라는 게 누구의 특징과 연결돼요? 이 그라는 주어의 특징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거 nice는 이제 주격 보어 자리이고 밑에 예시를 보자면 I can see her crying. 나는 볼 수 있다. 그녀가 우는 것을 볼 수 있다. 보다. 누구를 본 거예요? 그녀를 본 거죠. 을을 자리에 있는 건 거의 대부분 목적어입니다. 근데 그녀가 어떠한 상태인 걸 본 거예요? 그냥 울고 있는 상태인 걸 본 거죠. 즉 목적어의 상태와 관련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crying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온 아까 배운 분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고 있는 중이다. 그녀가 울고 있는 중인 걸 난 봤어요. 볼 수 있었어요. 대부분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고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하려면 이런 거를 뭐 음,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되겠죠. 네, 해석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나눠서 사람들이 문법을 공부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수식어. 수식어 역할을 하는 단어들. 아까 위에서 뭐 있다라고 했었어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그리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해주는 부사. 그리고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진 애들. 이 문장을 꾸며주는 수식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단어랑 문장 성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단어가 더 작은 범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되돌아오자면 시험에서 이게 주어고 이거는 뭐 분사고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구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을 좀 더 잘 대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 문법, 영문법을 배워 놓으면은 이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국문법이라는 게 나아요. 국어 문법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의 기초를 쌓을 수 있으니까 생각을 확장한다 하시고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음, 그럼 여기서 요 트레디셔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냐면 이 밴딩 머신과 반대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전통적이라는 거는 기계를 쓰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만 봐도 알 수는 있어요. 다음에 현재 완료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도 많이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죠. 어디지? 일단 현재 완료는 have, on, has, pp의 형태로 쓰여요. have는 언제 쓰고 has는 언제 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has는 이 주어 자리에 3인칭 단수가 왔을 때, 현재의 3인칭 단수가 왔을 때
has를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have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p는 뭐냐면 과거 분사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 동사들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어 eat, ate, eaten처럼 먹다, 먹었다, 먹었었다.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그래서 이 마지막 과거 분사에 해당되는 친구를 pp라고 그냥 선생님들이 쓰셔요. 그래서 현재 완료의 형태는 요 have, pp 형태이고 얘가 왜 쓰이느냐? 특정한 의미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쓰인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어쩔 수 없이 보고 가야지. 태극기피 근데 다 배우셨죠? 중학교 때. 음. 크게는 네 가지로 쓰이고 거의 요 경험이나 계속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뭐뭐 해왔다.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LPP가 쓰이고 두 번째로는 경험을 나타낼 때 뭐뭐 한 적 있다. 뭐뭐 해봤다. LPP가 쓰이고 그리고 막 완료된 것을 표현할 때도 해피피가 쓰입니다. 예문을 한번 봐볼까요? She has been in LA since 1995. 그녀는 1995년 이래로 여기서 LA에서 계속 있어 왔다. 이 현재 완료가 과거 시제랑은 다른 게 과거 시제는 현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1995년에 살았다라는 거지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 해피피가 쓰이면 1995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살아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예요. 과거 시제와. 그다음에 경험. I've been to LA once. 나는 LA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다. 경험으로 해석이 될 때는 이 몇 번, 언제 경험을 해봤는지와 관련된 그런 부사들과 함께 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해석될 때는 이 순간적인 이 지금을 나타내는 부사들과 함께 많이 쓰여요. I have already finished my work. 나는 이미 내 일을 완료했다. 그러면은 저거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한번 지금 생각을 스스로 해볼까요? 물어볼 거예요. 해석을 하나 할 때도 제대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음, 어떤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재경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계속, 거기서부터 계속 뭐뭐 해왔다 또 있었고, 막 뭐뭐 해왔다 또 있었고, 뭐뭐한 적이 있었다, 뭐뭐 해봤다, 경험이 있었죠? 이 세 가지 중 뭘까요? 완료. 저 recent change가 살짝 힌트일 것 같은데. 최근의 변화라고 했을까?
개인이 해석하는데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최근의 변화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막 요 티켓 밴딩 머신 기계로 대체가 되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have pp가 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왜 have been 뭐야 have been pp가 쓰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막 지금 이 티켓 밴딩 머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빠르게 당신이 그거를 다시 되돌려주길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죠.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나머지는 이제 내일 해보고 숙제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게요. 한 번 공부할 때 확실히 해두면 좋잖아요. 하루에 하나에서 뭐 아니면 두 개의 지문을 나갈 건데 할 때마다 요 문법 그리고 단어 해석 크가지 요 세 가지를 같이 할 거예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 뭐 두세 번 듣는 친구들도 있고 다 이해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질문을 하던가 아니면 스스로 알아보던가 이렇게 문법을 정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숙제는 노트에 오늘 배운 거를 정리하는 게 숙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막막하다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영어 지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한국어 해석을 쭉 쓰세요. 뭐 말로 해도 좋고 써도 좋고 근데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글에 대한 요약을 자기만의 요약을 해보세요. 이 글의 주제는 뭐고 내가 이 글에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일 것 같고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고 등등 그냥 자기가 이해한 거를 자기만의 형식으로 쓰세요. 그 다음 제가 계속 말했죠? 문법이랑 단어 계속 할 건데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근데 어려운 만큼 예습 복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공부할 때는 연계 암기. 여기서 파생된 단어, 비슷한 의미의 단어, 다른 의미의 단어 각각 해주시라고 했어요. 숙제는 주말에 몰아서 제 개인톡 있죠? 제 이름은 지혜입니다. 단체톡에 지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30분. 그러네요. 벌써 이렇게 끝났네. 아무튼 오늘 배운 거 숙제 꼭 해와 주세요, 다들. 브릿브릿지 책을 한번 펴봅시다. 그리고 필기 못 쓴 거 있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 막 헷갈리는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니까 처음에 너무 많이 나갔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세요. 다들 프리프리티도 하시나요? 다음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힘들어요. 네, 많은 거예요, 다들. 적응되면은 지금보다는 어렵지 않으시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수학생 거니까. 안녕하세요. 들어왔었어요.